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사진 황보선입니다. 오늘 4월의 첫날입니다. 꽃피는 화사한 봄날입니다. 그래서 이 야외 활동 늘어나고 또 앞으로 부활절 또 선거운동까지 여럿 모이는 행사들 때문에 코로나 확산 비상입니다. 실제로 시 확진자 수가 연이틀 500명대로 지금 느는 상황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자 백신 접종 오늘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백신 휴가가 시행되죠. 이틀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권고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서울, 부산 보궐선거일이 이제 엿새 뒤 눈앞입니다. 오늘부터 새 여론조사 결과는 안 나옵니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표심 향방 이제 가늠하기 힘드니까 선거 전 더 맹렬해지는 기간입니다. 잠시 뒤에 여야 공동선대위원장 노웅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에게 선거판 분석 얘기 듣겠습니다. 2021년 4월 1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여야 후보 선거 캠프 정책 공방이든 의혹 공세든 막바지 총력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노 의원님 국회의원 지역구 사선이시고요. 그래서 예. 이래저래 선거 많은 경험 있으시고 선거 베테랑으로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지금까지 판세 좀 어떻습니까? 예, 여론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특히 거리에 나가서 우리 주민들, 서울 시민들 만나 뵈면 부동산 폭등 그리고 LH 사태 등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특이 아주 확실하게 뿌리 뽑도록 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이권 개입하고 특위에 이렇게 많이 열려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번에는 선거 전에 통과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도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예. 이것도 국민의힘 시간 끌고 있어서 우리 민주당 의원만이라도 예. 조사하겠다 해서 동의서 받아갖고 권익위원회에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예. 조사하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같은 확실하게 근절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박영선 후보가요, 오세훈 후보 계속 TV 토론에서도 그렇고 어제도 보니까 계속 이제 자고 나면 거짓말쟁이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대방 흠결, 의혹 이렇게 집중 부각시키고 공격하는 거 이게 이제 네거티브 전략을 보통 부르는데 이거 민주당답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평가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그게 네거티브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사실상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뽑는 서울시 살림꾼들 뽑는 선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국민의당은 이걸 정권 심판이라고 지금 이제 공세를 하고 있는 거 이거 국민들 호도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네거티브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특집을 잡는 건 아닙니다. 이게 공직자의 거짓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내곡동에 있는 오세훈 후보의 일가 땅, 이건 그린벨트 묶여있던 땅을 본인 재직 시에 개발하고 또 보상을 받았는데 그것도 7배나 보상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36억 원. 네. 근데 이거를 이익을 봤으면서 손해보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예? 이거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자기가 문제가 되니까 난 현장에 간 적도 없고 위치도 모르고 존재도 모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거기에 경작하고 있는 분이나 두 분이나 측량 팀장은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왔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아닙니까?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청와대면 3자 대변인을 하라라고 해서 이제 정책 검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거짓말,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말을 자꾸 되풀이 입만 열면 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이실직고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실직고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는 이른바 거짓말 논란이 이게 핵심이 아니고 자신이 LH 직원들처럼
뭐 일부러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땅을 사서 시세 차익을 거두는 그런 뭐 투기를 저지르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거짓말이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더 중요한 그 본질은 뭘 거고요. 만약에 오세훈 후보의 말을 전부 믿는다 하더라도 예. 지금 본인이 재직 시에 셀프 개발하고 셀프 보상을 받았다면 적어도 이런 공직자로서 이익을 보는 거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어야죠. 그게 백지 신탁을 했건 기부가 됐건 어떤 식으로는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걸 안 했다 그런다면 지금이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건 그때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라고 그러든지 그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 아닌가요? 예. 그 뭐 빌미를 제공한 점은 또 인정을 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그리고 그 표현을 그랬으면 차라리 뭐 의식 속에 뭐 정확히 없었다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좀 오세훈 후보가 지금 한 일주일 남았는데 좀 분명히 하고 분명히 하고 이제 정책 검증을 하는 이런 국면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또 야권에서는 그런데 이제 뭐 이 박영선 후보 그 이제 도쿄 그 아파트 가지고 또 맞불을 놓았죠, 사실은. 근데 이게 뭐 실거주 3년이고 임대 중개 7년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비판 수긍할 부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야당 비판? 그러게요. 뭐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건 지금 2월 달에 지금 이제 일본에서 직장을 근무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매각을 하려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2월 달에 아니고 그 전에 좀 매각 계약을 하려고 그랬으면 더 좋았다는 점에서는 좀 뭐 지적을 받을 부분이 있지만 2월 달에 매매 계약하고 지금 잔금 처리를 못해서 지금 명의 이전이 안 된 건데 이거는 내곡동 땅에 대응한 그 물타기용으로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거 공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엿새 뒤면은 이제 4월 7일 그 투표하는 날인데요. 그 당장 내일과 모레가 사전 투표 날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이낙연 위원장께서 바닥 민심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뭐 체감 좀 하십니까? 아무래도 선거가 임박하면 이제 그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 개혁 자체가 부정되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갖는 국민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의 반응이 조금씩 오는 거는 사실인 거고요. 근데 하여튼 지금 부동산 문제나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청년층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지금 실망한 건 사실이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채워주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칫 이것이 결국에는 민주당이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가 변해야 되는 이 개혁의 과제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과제에 대해서 민주당 아닌 우리 국민의 힘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국민들이 정말 냉정히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대로 민주당 대신 민주당이 못하고 잘못해서 회초리 맞을 각오는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고치겠지만 그렇지만 국민의 힘이 지금 개혁을 할 수 있는 정당인지 그리고 정말 힘없는 약자들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인지 그거는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웅래 의원님 그런데 지금 뭐 중도층, 그 청년층 지지가 또 큰 변수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요. 박 후보께 좀 2층에 중도층, 청년층 표가 많이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지금 뭐 특히 이제 중도층, 우리 젊은 층들 을 포함해서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집 없는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집을 어떻게 사나고 걱정이 있는 거고요. 집 있는 사람도 세금 걱정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젊은 층들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노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김상조 실장의 그 전셋값 인상 아닙니까? 국민들한테는 5% 올리라고 하면서 본인은 14% 올려라면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는 겁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된 거는 회초리 달게 받겠다. 그리고 확실하게 개선하고 시정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국민한테 믿음을 주는 조치를 보여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보고요. 예. 그래도 민주당이다 하는 이런 걸 다시 한번 투표장에 꼭 들어가서 투표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예. 그런데 또 뭐 이 상황에서 박주민 의원 그 월세 인상건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사실 뭐 악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박주민 의원 건도 이렇게 또 내용을 또 자세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예. 자기는 그렇게 폭리를 취하려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깎아주려고 했던 건데 예. 문제가 되니까 더 많이 깎아줬어야 되는데 덜 깎아준 거에 대한 그렇게 보인다 그런다면 뭐 비판을 받지만 자기는 깎아주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당에 누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그 공약 좀 볼게요. 박 후보께서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이제 공공주도로만 하는 거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말 했거든요. 예. 이렇게 지금 정책 방향, 공약 방향 좀 바꾼 거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공공주도만 해갖고는 이 부족한 우리 부동산 공급, 우리 주택 공급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 민간 공급, 민간 주도 공급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민간 주도 공급을 해갖고 또 과도한 불로소득이 생기고 시세 차익이 생겨갖고 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민간 주도 공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이득 환수나 공공기여를 한다고 그런다면 민간 공급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민간 주도 공급도 함께 하겠다 하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하고 좀 상충한 거 아니냐, 부딪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동안 있는데요. 했던 거와는 좀 이제 보완을 했다고 하면은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박영선 시장만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국토교통부의 입장도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당 차원에서 또 그 부동산 실거주자 그 대출 규제 완화한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맞죠? 예, 사실상 저는 지난해 말부터 이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공시지가 현실화를 예. 지금 코로나19 위기에서 좀 일시적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을 해왔는데 예. 받아들여지가 않았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좀 늦긴 했지만 예. 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대출 규제와 공시지가 현실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긴 하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또 상당히 있는 더 심한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보완이 논의할 때라고 봅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근데 또 야당에서는 이게 또 선거 코앞에 두고 이게 급선회 하느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재난지원금도 예.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어려운 국민들, 목에까지 좀 어려움이 찬 국민들한테 필요한 조치라면은 선거 전이고 후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재난지원금 지금 어려운 국민들한테 주지 말자고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런다면 지금 어려운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래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하는 문제라고 그런다면 예. 지금 검토해서 실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1년 미만 토지세 이제 양도세율 현행 50%에서 70%로 대폭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어떻습니까? 단기 매매, 단기 투기 맞겠다는 건데 효과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게요.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예. 양도세를 50%나 물면서 굳이 1년 내 토지 대파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텐데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좀 더 세심히 좀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이번 이제 선거운동 유세 현장에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언급하는 게 좀 사라졌다 이런 얘기하던데. 네. 대통령과 거리두기라고 또 표현하던데 맞습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대통령 지금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뭐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정권 예. 심판론이랑 같은 얘기인데요. 예. 지금은 후보 간의 경쟁, 후보 간의 상품성, 그리고 예. 경쟁력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 선거가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은 잘못된 거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안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위원이었습니다.